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중 패권 다툼의 키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패권 국가의 조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기축통화인데요. 이 기축통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 페트로달러 체제 도입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페트로달러는 석유는 반드시 달러로 사야 한다. 라는 원칙인데요. 1970년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비밀 협약을 맺어서 현재까지 이어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와 오펙이 석유를 결제할 때 달러로만 결제를 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해주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 쪽에서는 이 아랍 국가들에게 안보 우산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점차 중국과 사우디가 가까워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지난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걸프 국가들을 방문해서 회담을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석유와 가스를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는 뜻을 시 주석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CNN이 현지 시간 10일 이같이 보도를 했는데요. 시 주석이 사우디 방문해서 양국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우주 연구 또 디지털 경제, 인프라, 우크라이나 전쟁에까지 이 모든 영역에서 주요 정책들이 대부분 의견을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중국과 사우디를 향해서 꾸준히 인권 문제도 제기하고 있어서 이 내정 불간섭의 원칙까지도 양국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뜻을 또 전하기도 했는데요. 또 하나의 전 세계 기축통화 패권 다툼의 또 흐름은 바로 디지털 결제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통화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계속해서 현재까지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계속 중요해지고 있고 또 이 가운데서 미중 패권 다툼의 추이가 어떻게 또 전환이 될지가 더욱더 주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또 강한 녀석들은 어떤 코멘트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지 월요일자의 코멘트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최태규 전문가 시장 변화 이해하기, 신기수 전문가 CPI 확인해보자, 윤겸 전문가 중요한 발표 대기.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12월의 가장 중요한 주간입니다. 이 가운데서 CPI부터 확인을 해보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보자라는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CPI하고 이번 주 FMC에 제일 관심이 많죠. 그리고 이제 이번 CPI와 FMC에서 FMC도 그렇게 영향력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고요. CPI 영향력이 제일 이제 클 것 같이 보이죠. 지난번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내년 2월 달에 빅스텝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제기된 이후로 시장이 갑자기 그동안에 FMC에만 신경을 많이 쓰다가 이번에 이제 CPI 쪽으로 신경을 또 이제 괜히 더 많이 씁니다. 일단 PPI가 그 전에 발표가 됐는데 11월 달에 이제 전월비 0.3%, 예상치가 0.2%였으니까 더 높게 나왔고요. 전년비로는 7.4%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7.2%였으니까 더 높게 나왔네요. 근원 PPI도 0.4 나왔으니까 예상치보다 0.2가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생산자 쪽에서 뭔가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CPI 쪽, 이제 소비자 쪽에도 더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좀 시장에 좀 퍼지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PPI 쪽에 이제 세부적으로 상품 쪽에서는 0.1%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서비스 쪽에서 0.4%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쪽에 지금 상당히 좀 그 경제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가를 못 떨어뜨리는 요인이 서비스 쪽. 결국엔 서비스는 이제 인건비가 크기 때문에 임금 쪽이 상당히 좀 견조하다. 그래서 이제 연준도 결국에는 이제부터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은 이제 그 인건비, 임금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글로벌 증시는 이제 이러면서 경계성 움직임 보이죠. 우리 증시 지난주 금요일 날 상당히 좀 기분 좀 냈지만은 미국 증시가 하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증시도 소강 상태가 되는 거고요. 내일 CPI, 그리고 내일 모레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CPI가 상승률이 얼마나 둔화되느냐, 여기 관건인데, 예상치가 지금 7.3입니다.
지난달에 7.7 나왔으니까 0.4 정도 덜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낮게 예상하는 거 아닌가 조금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얼마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시장이 움직일까 대충 예상을 좀 해보면요. 뭐 부합하는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제 생각에 뭐 급반등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7.3에서 7.7 정도.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좀 애매한 거죠. 7.7보다 지난달보다는 좀 적게 나왔지만 예상치보다는 좀 높은 정도. 이 정도 나오면은 좀 단기 흔들림 정도 되지 않을까. 아랫골이 좀 닿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7.7 정도 이상으로 가게 되면 지난달보다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럼 낙폭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정 들어갔다가 제 생각에는 FOMC 이후에 다시 뭐 한 2, 3일 정도 조정 받은 후에 또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원고에는 안 썼지만 만약에 8.0 이상 가게 됐다 그러면은 이건 조금 심각해지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뭐 최악의 상황에서도 뭐 한 2, 3일 정도 아니면 요번 주 정도 변동성이 있다가 다음 주엔 또 다시 또 회복이 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FOMC와 관련해가지고 내년도 목표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제일 관심이죠. 어차피 금리와 0.5% 인상할 것 같고요. 내년도 목표금리에 관해서 파월이 이번에 힌트를 줄지 지난 9월달에 점쳤던 것보다 좀 높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난번에 애매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힌트를 좀 줄지를 좀 봐야 되겠고요. 지금은 뭐 계속해가지고 이제 CPI 확인 후에 매수, 뭐 관망 의견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홀딩 여부는 이제 종목별로 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그 단기 모멘텀이 살아 있어서 시장 반등 시에 같이 올라갈 종목 같으면은 가지고 계셔도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단기 모멘텀, 중기 모멘텀 상당히 보이지 않는다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종목 교체를 위해서 현금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11월에 CPI 랠리가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7% 급등했던 날 계속 좀 상기를 해보는데요. 그때 당시 흐름은 코스피가 쭉 올라왔습니다. 9월 말에 저점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쭉 들어오면서 쭉 올라오다가 2,400선에서 딱 멈춤을 했는데 바로 CPI가 예상보다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낮게 나온 것이죠. 바로 빵 뜨면서 갭상승을 일으켰는데요. 지금은 CPI 발표 이전에 경계감이 높습니다. 이러면서 쭉 내려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갭뜨기 전에 지수대인 2,400선마저도 밑돌고 있는 상황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관건, 이번 주에 방향성의 관건 1차적으로 CPI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초전을 금요일장에 하면서 PPI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일단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서비스 위주고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미국의 CPI와 또 PC 물가지수 연준에서 주목한다고 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또 미국의 PPI까지도 보고 있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율 또 중국의 PPI 이런 식으로 물가 지표에 대해서 여전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3을 밑돌아야 우리 레제비츠님께서 기다리시는 초록불의 신호등이 딱 뜨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호가 너무 길어집니다. 초록불 신호가 와서 딱 떠서 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자, 현지 시간 13일에 CPI 발표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FOMC에서는 과연 내년 금리 전망 목표를 또 어떻게 수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변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확인 이후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위험의 빨간불 주시죠. 그리고 오늘장 그래도 2,400선 아래이기 때문에 좀 뭐 주가 낮게 형성이 돼 있는 거 아니냐. 떴던 종목 말고 좀 조정받은 종목 가운데서 나는 오늘장에 매수해도 괜찮다고 본다. 초록불의 의견 주시죠. 자, 세 분의 의견입니다. 이 현지 시간 13일이기 때문에 14일에 우리 장에 반영되는 CPI 수요일장부터 매수할지 여부를 결정할지 아니면 오늘부터 가능할지 최택규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 빨간불, 윤겸 전문가는 초록불의 의견을 주시면서 세 분의 의견이 모두 다릅니다. 신기수 전문가와 정반대의 의견을 갖고 계시는 윤겸 전문가부터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미 증시는 이제 CPI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좋게 나올 거라고 좀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역발상으로 한번 또 이런 때 좀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조금 매집을 해보고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월스트리트 관련 이제 인사들이
좀 매수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좀 둔화되는 부분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지켜보고 들어가는 부분을 저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번 기회에는 한번 그렇다고 이제 매수를 많이 담는 건 아니고요. 비중을 좀 잘 분산하되 조금 담아가면서 공격적으로 좀 큰 비중은 아니지만 적정한 갈 수 있는 섹터 종목 분석에서 다가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10월 CPI 발표 때와는 지금 지수 움직임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지력은 나오고 있죠. 지지력이 나오는 가운데 조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멈춤하고 변수 확인하자는 의견이시죠? 예, 뭐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네. 모든 것이 불확실한 국면에서 굳이 뭐 매수를 좀 지금 하기보다는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이후가 매수의 시기가 될까요? 저는 CPI 발표가 나면은 거의 뭐 답이 나온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요일장 반영하게 됩니다. 수요일장에 매수를 할지 더 지켜볼지 결정 난다고 보셨고요. 최태규 전문가님은 노란불이세요? 네, 저 같은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내가 현금 100%라면 반드시 사야 될 자리입니다. 결국 CPI 발표해가지고 시장이 더 올라갈지 아니면 한번 내려갔다 올라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현금이 10%, 20%, 30% 이러한 분들은 어차피 종목이 더 많으니까 보유 종목에 집중하면서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 그럼 시장이 올라갈 때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 않죠? 시장 올라가는데 안 올라간 종목 거기다 사면 되는 거고요. 시장이 하락했어. 그럼 거기서 신규 매수할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오케이 더 남을까? 그러한 전략으로 가면 되고요. 현금 100% 당연히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종목 교체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종목 교체는 결국 CPI 발표된 다음에 방향성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결국 어떤 종목인가 그거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종목 교체하면 다쳐요. 자, 우리가 종목 교체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안 가. 퍼져 있어. 근데 막 올라가. 지금 요새 미디어 엔터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팔고 나도 진짜 얘 사고 싶어. 그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내 거 퍼져 있고 내 거 하락했는데 요즘 봤더니 좀 하락해가지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오히려 그런 애하고 수평 이동해야지 내 거 퍼져 있다고 올라가는 애 쫓아가면 그건 내가 봤을 때 200% 악화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낙폭 과대했던 퍼져있던 종목들이 퍼지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반등을 강하게 하는 종목도 오늘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좀 심각한 악재가 뭐 탤런트와 또 나왔었던 그런 종목도 오늘 갑자기 이제 또 올라가는데 뭐 컨텐츠 관련한 이슈입니다. 컨텐츠주가 가다 보니까 이들도 가는데 강하게 갑니다. 많이 내렸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기준이 부합해서 매수 관심을 이번 주에 갖게 된다면 반도체 배터리 쪽, 이 조정받은 쪽을 볼 것인지 아니면 정배열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쪽을 보실 것인지 반도체 배터리 같은 최근에 조정을 받은 바닥을 잡기 위해서 좀 주목했었던 이런 섹터를 보신다면 초록불을 주시고요. 정배열 지금 추세 달리고 있는 쪽을 보신다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 배터리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신기수 전문가는 초록불 의견 주셨고요. 최태규 전문가, 윤겸 전문가는 정배열 추세주 빨간불 의견 주셨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저는 뭐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시장하고 제일 동행성이 높은 섹터가 지수 관련 섹터는 딱 두 개 있어요. 반도체하고 배터리죠. 그래서 그쪽이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 오늘 잘 가는 뭐 미디어 엔터나 이런 쪽들은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쪽에서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돼서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 종목들 오히려 들어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PI 변수 확인하고 아마 아침에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하실 것 같아요. 나머지 두 분은 정배열 추세주를 보겠다고 의견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네, 현금 비중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이제 반도체 부분을 많이 이제 눌렸고 저점 구간에 있는 것도 저도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현금 비중이 있다면 좀 부분 분할로 매수 삼는 건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지금 달리고 있는
잘 가고 있는 섹터 종목들, 특히 뭐 이제 최근에 며칠 사이에 급격히 좀 달리고 있는 그 OTT 관련, 한알령 관련, 리오프닝 관련 그런 종목들은 또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원전 같은 건 건설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비중은 좀 그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OTT 리오프닝 관련주 가운데서 탑픽으로 보시는 쪽 좀 더 힌트를 주신다면 뭐가 네, 있을까요? 뭐 그때 말씀드렸지만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요. 뭐 기술력인 덱스터도 있고요. 잘 가고 있습니다. 덱스터 오늘 많이 내리더라고요. 예. 눌림목인데 다시 한번 또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최택규 전문가님은 추세주 잘못 탔다가 얻어맞는다고 하셨는데 추세주를 봐야 된다고 의견 주시네요. 네, 일단 추세주라는 것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신고가 나와 있는 그런 애 눌림은 난 쳐다도 안 봅니다. 우리 신전문가하고 나하고 조금 다른 건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몇 달 전부터 2차 전지에 대해서 2도 얘기를 안 할 정도로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섹터입니다. 일단 주식이라는 건 다양한 생각이 있고 다양한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취사 선택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많이 올라간 종목 관심 갖지 말고 결국 제가 말하는 추세라는 건 자, 정배열 만들어 놓고 이제 1차 상승 그리고 2차 상승 날려고 하는 눌린 구간 이러한 종목군 쪽에서 우리가 매매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다 물려 있잖아요. 지금 거래대금 보면 어때요? 아주 씨가 말라 있어요. 우리 고객 예탁금 어때요?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막 종목 얘기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릴 것 같아요. 왜? 돈이 없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부터는 중기적으로 내가 종목을 교체하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앞으로 시장이 6개월, 1년 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부분도 전략적으로 잘 잡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고 2차 전지고 미디어고 뭐고 그 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나는 그래 반도체 사고 싶어. 그럼 반도체 중에 올라가네 말고 정말 얘는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최근에 추세 줬다가 많이 빠지네. 그럼 이런 애들 결국은 하나 정도 사가지고 사면 어때요? 지금 시장에서 분명히 CPI 발표하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 추매고 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고 시장이 CPI로 인해서 제법 갈 것 같아. 그럼 거기서 흐름 보면서 추매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 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몬트리올의 아들님께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될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번 주라고 글 주셨는데요. 정말 물가와의 그 전투였습니다. 과연 물가가 이 올 한 해 마무리고요. 이제 12월은 다음 달 1월에 나오게 될 텐데 어떻게 나오게 될지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미시간대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3%고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현재 4.6%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레벨이 낮아질 수 있을지 7% 그거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전망치는 7.3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투세 유예 시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정치권에서 팽팽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나온 소식 보시면 금융투자업계에서 국회와 정치권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투자심리 악영향을 피할 수 있다라면서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 이어가 보시죠. 최택규 전문가의 코멘트입니다. 시장 변화 이해하기인데요. 낙폭과대주 가운데서 보자. 추세를 보였다가도 좀 내려섰던 그런 종목을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시장 변화 어떻게 읽으실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매일매일 단타하시는 분들이야 단타하지만 내가 봤을 때 열의 아홉은 그냥 한번 좀 중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하나 세분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서두에 우리 앵커께서 9월 달부터 시장이 10월부터 11월까지 올라가고 결국 12월 달 딱 첫 거래일부터 시장이 어떻게 돼요? 무지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목요일에 있어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이렇게 짜게지면서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일어났는데 하나하나 좀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는 만기일 때까지 시장의 수급을 봤더니 거래소 같은 경우 우리 개인만 샀습니다. 얼마? 1조 7천억. 외국인 1조 4천억 매도했고요. 기관은 3,700억 매도했습니다.
코스닥도 똑같아요. 우리 개인만 1,600억 매수했고 외국인 66억 매도, 기관 734억 매도했습니다. 결국 시장 뚝뚝뚝 떨어지는 이 자리에서 칼날 잡은 건 다 우리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했니 못했니? 그거는 뭐 시장 이제 결국에는 CPI 발표에 따라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누군가가 이제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했겠죠. 자, 그 8일까지 선물 옵션 만기일 때까지 우리 수급을 봤더니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한 게 기계, 유통, 금융, 철강 금속, 운수 창고, 서비스, 의료 정밀이에요. 반면에 동반해서 매도했던 거는 운수 장비, 건설, 종이 목재 정도만 같이 매도했고 거의 대부분 좀 전반적으로 매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수급별로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을 봤더니 개인은 운수 장비 쪽으로 한 3,700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전기전자 쪽 3,700억, 기관은 서비스업 쪽에 3,900억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어땠죠? 2차 전지들이 급락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차트를 하나씩 다 봤더니 다 추세가 이탈됐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거기서 어떻게 수급이 이루어졌나 봤더니 거래소고 코스닥이고 기관들이 전부 다 매도한 게 2차 전지예요. 먼저 볼게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개인이 240억 샀고요. 외국인 샀어요. 180억. 그다음에 기관이 420억 매도했습니다. 삼성 SDI 개인 740억 매수했고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170억, 570억 매도했습니다. LG화학 일단 LG전은 외국인이 들어와요. 개인 785억 매수했고 외국인 220억 매수했는데 기관이 1,000억 이상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LNF 이 코스닥 상위에 있는 얘네들은 다 기관 외국인 어때요? 다 팔았어요. 개인만 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이 차트 한번 보고 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한번 좀 보셔야 될 텐데 지금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차트가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11월 11일 날 고점 만들어 놓고 지금 어때요? 한 달 이상을 하락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달 이상 하락하는 이 자리에서 누가 올라갔지? 어머나, 아모레지 추세 올라가고요. CJ 올라가고요. 하이브 올라갑니다. 결국 이 2차 전지 쪽, 특히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다치고 내려갔다라는 게 이 차트 요쪽으로 넘어와 버리면 이 자리였어요. 한 51만 5천 원? 맞고 떨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정확하게 지지해주고 금요일이었죠? 그래, 이 자리는 안 깨야 돼 라고 했는데 어때요? 오늘 개파랗게 해놓고 위아래 십자형 만들었습니다. 이런 캔들은 결국 오늘 양봉을 양봉 만드는다 그래서 그게 좋은 거니?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결국 이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애들이 다 그냥 이전 저점 깨고 추세를 깨고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가치가 훼손됐을까? 그건 아니고 결국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얘가 더 가기 위해서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봐봐요. 걔네들 그렇게 문제도 있지만 결국 몸집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 몸집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밑에 이 자금이라든가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때? 유동성 씨가 말랐는데 등치가 큰 애들은 차익하자 이거죠. 차익하면 거기서 10개 가지고 한 종목을 10개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걸 밑에 와가지고 2-3개짜리 4-5개 사가지고 수익 내기가 더 쉽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수급 논리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종목 쪽에서의 움직임이 연출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2차 전지 종목, 이 LG 에너지 솔루션만 그런 건가라고 했어요. 하나 또 보면 삼성 SDI 봐요. 퉁치고 양봉, 이런 양봉 의미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시총 1위, 얘 같은 경우도 박스 치고 내려갔기 때문에 잘 가봐야 60일 이평선, 치고 올라가기 위해선 이쪽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와야 될 텐데 나올 거냐라 했을 때 저는 좀 아니다라고 좀 보여줘요. 결국 쓰리봉 3개 만들어 놓고 뚝뚝 이전 저점 깨고 내려갔다는 건 굉장히 위험스럽게 우리가 차트를 놓고 봤을 땐 보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여튼 그래서
여튼 2차 전지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툭 시장을 치고 내려갔던 건 어찌 보면 다른 종목 쪽에서는 온기가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아까 우리 신전문가가 이야기를 했듯이 시가총액, 시장의 지수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게 2차 전지입니다. 근데 이 2차 전지 이쪽에서 수급이 진짜로 더 빠져나오게 되면 그 큰 구치들이 어떻게 돼요? 작은 데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결국 최근에 뭐 5G 통신 장비 아니면은 그 종목에서 보면 뭐 서비스 아니면 금융 쪽 이런 쪽도 막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 어찌 보면 반사이익 종목 섹터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CPI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 CPI 같은 경우 진짜 시장 컨센서스가 7.3이에요. 너무 낮아. 만약에 이 정도나 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만약에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컨센서스하고 부합하면 살짝 올라가겠지. 컨센서스보다 내려가게 되면 시장 크게 갈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컨센서스 7.3 생각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그 위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산타랠리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네. 그러면 연말 시장 분위기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대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배터리주 금요일장에 60일 이평선 이탈 시도들이 나왔습니다. 과연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도 같고요. 또 이 배터리주들 과연 4분기 실적 시즌에 깨어날지 아니면 지수가 바닥을 확인하고 이 바닥 확인의 시그널이 강해졌을 때 2차 전지주가 깨어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2차 전지주는 주도주에서 탈락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인지 정말 그 판단이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일단 지수를 보시면 하락 추세에서는 일단 벗어나려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다만 부담스러운 건 이전의 고점이 두 번 형성되고 비슷한 수준에서 2500선에서 쌍봉을 형성하고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바닥을 탈피하는 이 상승에 대한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이 두 가지 고점을 맞고 내려서는 지수가 될 것인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세 분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주.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세비캡, 성일하이텍 뭐 등등등 뭐 리튬 관련주도 굉장히 중요도가 부각됐었고요. 배터리주에 대해서 진짜 이제는 조정받았으니까 좀 들어가 보자 했던 분들 금요일에 추가 하락으로 많이 낙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세 분께서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 4분기 실적 시즌 혹은 시장의 바닥 시그널 나오면 재차 반등한다 초록불. 이제는 배터리주는 주도주 관점에서 보지 않겠다 빨간불 주시죠. 자, 배터리주가 반등하는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쯤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배터리주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줄여 나가는 것이 좋을지 세 분의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뭐 소식은 나옵니다. SK온과 현대차그룹도 미국에서 계속 협력하겠다는 소식도 나왔고요. 신기수 전문가는 초록불, 윤겸 전문가 역시 초록불, 최태규 전문가는 빨간불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태규 전문가님. 네, 일단 종목들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그들의 이제 실적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내년도에 경기가 부진해지면 전체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자동차 뭐 예약했던 거 취소한다라면서 좀 분위기가 좀 썰렁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미래로 봤을 때 분명히 더 성장할 섹터이죠. 이 자리에서 얘네들이 더 가기 위해서 수급 주체들이 한 번은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작은 빌미에서 실적 안 좋아. 역시 자동차, 2차 전지 차량 얘네들도 경기가 둔화되니까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안 사네. 실적 조금은 낮아질 것 같아. 조금은. 결국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한번 시장에서 충격을 줄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차트쟁이인데 차트만 놓고 봤을 땐 일단은 어진간한 건 다 깨졌더라. 오늘 그래도 좀 움직이는 첨보 같은 경우 걔는 60일 이평선 안 깼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그래도 오늘 뭐 2, 3% 상승이 다른 애 비해 나와줬는데 걔도 결국 금요일에 저점을 다시 깨게 되면 이쪽 다 엉클어지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쭉쭉쭉 빠진단 말이에요. 중간에 나오는 양봉 그거는 독약이에요. 우리가 상승할 때 음봉 나오는 건 그건 보약이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뚝뚝 떨어지는데 양봉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바닥 나오기
크게 하락했을 때 바닥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쇼캔들 나오면서 횡보가 2주, 3주 나와줘야 돼. 그럼 거기서 팔 사람 다 팔아서 이제는 더 안 빠지겠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시점에 왔다라고 보고요. 이 확인 시점에서 깨면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2차 전지 주도주에서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채팅창에서는 시스템 리스크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나오고 계시는데요. 배터리주 움직임 주목됩니다. 과연 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빛바랜 배터리가 될 것인가. 윤겸 전문가님 초록불 주셨는데요. 네, 이번 달 들어서 좀 거래량도 빠지고 좀 눌림목 구간인데다가 좀 부진한 면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는 전적으로 2차 전지만 준주도주로 보면서 2차 전지만 공략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에서 녹색불을 누른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거기서 이제 상당히 유망하고 분석했을 때 이제 재무도 좋고 부채도 좀 적고 기술 효과 성장성이 있는 2차 전지는 재차 또 내년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올 수 있다.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와 포트폴리오를 잘 조정해서 좋은 종목들은 현금이 또 있으시다면 분산해서 조금씩 또 담아가면서 계속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포함해서 가는 건 나쁘지 않다는 뜻에서 녹색불 눌러드렸습니다. 네. 2022년 12월 중순 지금 배터리주를 어떻게 볼지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예, 배터리 관련주는 이제 지수 관련 섹터니까요. 지수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는 제가 강한 녀석들에서 꾸준히 드렸어요. 2차 전지 섹터는 지수 빠질 때 지수보다 더 빨리 빠지고, 올라갈 때 지수보다 더 빨리 반등이 나올 거다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단지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달에 보유해수 물량 관련 건이 좀 있을 겁니다. 블록딜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불안감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셀 업체들보다는 소재 업체들 쪽을 더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 반등 나오면 당연히 소재 업체들 반등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확실한 바닥을 보여주면 배터리주가 먼저 반응하면서 그 가운데 소재주가 바닥을 잡아주고 먼저 올라설 수 있다는 관점 제시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는 단군님께서 배터리가 주도주 아닐까요? 계속 주도주일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마지막 코멘트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코멘트는 윤겸 전문가 중요한 발표 대기. 윤겸 전문가님 긴장되시나요? 예. 또 이제 2022년 1월을 시작해서 숨가쁘게 달라왔습니다. 이제 12월 이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이제 내일 모레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아직 안 나서 그래서 11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나오고요. 또 아시겠지만 이제 15일 날 FOMC 의사록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모든 이목이 이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투자자 여러분도 신경이 이제 곤두서 있을 겁니다. 이 발표와 FOMC 회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이제 시장 방향성 분기점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다 0.5pp로 가는 거는 거의 다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0.5pp를 얘기하고 이제 향후 미래 진행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결정을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면서 어떤 방향과 방향성, 분기점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분명히 어떤 이제 윤곽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13일, 15일 또 15일 날은 또 유로존도 16일 날 유로존 소비자 물가 발표도 있고요. 이제 미국 15일 날 미국 소매 판매 상업 생산 중국도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13, 15, 14, 15, 16일 날 4일간에 거쳐서 상당한 이제 지표나 차트에 중요한 부분이 나온다. 이런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지표 결과를 발표를 보고 신중히 이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전반적인 또 미 월스트리트에서는 또 이제 연준이 조금은 어떤 방향을 갖다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좀 산타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언급도 나오고 그런 분위기일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매수라든지 상방으로 좀 보는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산타 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한 60년간 뭐 하락이 5번밖에는 안 나왔던 예가 있습니다. 통계상. 물론 이제 이번에 뭐 꼭 올라간다, 꼭 내려간다고 뭐 단언하거나 예언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렇다고 이제 강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일부의 산타랠리 분위기는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 좀 예견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통계도 있고 하니까 확률상은 조금 상방이 아닐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연말 연시에 그런 증시가 좀 이어져서 분위기 전환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9월에 어떠한 이제 그 마감 부분, 소득 부분 마감하기 때문에 보너스가 연말에 나와서 또 이제 많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구매하고 이게 이제 결합이 돼서 기업 실적에 의해서 이제 올라간다는 게 산타랠리인데요. 어쨌든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는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산타랠리가 아닐까. 연말 연시를 좀 분위기를 일시적인 상승이다 하더라도 그런 산타랠리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방향이고 분위기는 조금 그런 쪽으로 잡혀간다라는 전반적인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지표 발표, FOMC 회의 결과는 어떤 언급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중요하게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어려운 증시 상황에서는 지금 중국 증시가 그나마 이제 봉쇄가 완화되면서 봉쇄를 풀고 이제 방역을 정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리오프닝, 특히 드라마, 영화 콘텐츠들, 엔터테인 이쪽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화장품도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상승이 저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단번에 뭐 하루 이틀 더 오르고 뭐 끝난다고 보진 않고 물론 이제 상승하면서 좀 눌림목 구간이 오고 재차 상승하겠지만 어느 일정 기간에는 크게 정부 당국이 정책이 급변하거나 뭐 정책을 뒤엎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는 중국 관련 테마라든지 관련 섹터 이런 부분도 계속 보시면서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또 오늘도 얘기 나왔는데 네덜란드의 원전 2기 설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가 또 다시 이제 좀 잠을 자다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인도네시아 신도시 건설 해가지고 이제 건설주들도 좀 움직이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특사 관련해 갖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로 임명돼 갖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제 어떠한 이제 계속 협력 부분을 이제 경제 협력 부분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방산 등 해갖고 중요한 또 이런 섹터 부분이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 한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따 한번 추천주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삼성전자에서 5G 관련해갖고 이제 인도에 진출하고 이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좀 좋은 호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G 관련주 해가지고요. 통신 장비 공급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최대 업체에게 이제 5G 장비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런 5G가 이제 드디어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5G 관련주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은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섹터는 뭐 리오프닝, 뭐 OTT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이제 재건이라든지 방산, 원전, 5G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섹터 계속 집중해서 좀 보시고요. 이따가 관련 종목 한번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이 정도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채팅창에서 아까 배터리 주들이 지수보다 먼저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2차 전지 배터리, 폐배터리 쪽이 반등이 시작되기 전에 포착될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까지도 또 질문이 오네요. 자, 이번 주 주식시장 주목할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모멘텀들 짚어주시는 가운데 관심 섹터는 그 주목할 모멘텀 가운데서도 더 압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리오프닝, OTT, 재건, 방산 이 네 가지로 윤겸 전문가는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들이 거론했던 종목군들 가운데서 좀 겹치는 쪽 5G 관련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쉬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혼조 양상인데 오이솔루션과 HFR이 2% 상승이 눈에 띄고 있네요. 5G 관련주 추세 전환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아직은 상승 추세로 전환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5G 통신 장비주의 추세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윤겸 전문가 노란불이시고요. 최태규 전문가는 초록불, 신기수 전문가 노란불 의견입니다. 최태규 전문가님. 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거 그 5G의 대장 KMW인데 KMW가 금요일 날 그 박스 상단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냥 오늘도 금요일에 고점 만들어 놓고 위아래 흔들면서 십자형 만들었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땐 더 간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KMW가 가게 되면 그 하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삼성전자에서 연이어 수주가 나오고 있으면서 통신장비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 내년도 기대 나오고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5G는 중기적으로 좀 더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단지 이제 많은 종목들이 지금 전고점 부분까지 다 위치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매물을 좀 맞을 수가 있고, 또 뭐 이재용 회장 그 이번에 방문한 거 하고 사우디 방문한 거하고 그리고 뭐 인도 쪽 얘기 나오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차익 매물을 한 번은 좀 소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정이 좀 들어오면은 충분히 이제 뭐 잡을 수 있는 섹터고, 그리고 이번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4분기 때 실적 전망들이 상당히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 실제로 그게 가시권에 들어온다면은 5G 쪽의 매기가 다시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신뢰를 회복하려면은 조금은 좀 보여줘야 될 게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단기 매물 소화 이후에 상승 보고 있고요. 4분기 실적 시즌 변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코멘트 확인해 봤고요. 추천주의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미국의 11월 CPI 지수 발표 또 FMC를 앞두고 경계심이 점차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대부분 종목들 좀 하락하는 가운데 양시장도 현재 하락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2370선에서 코스닥은 71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아바타 물의 길 개봉 기대감과 한알령 해제 기대감 등으로 콘텐츠 관련주들이 강한 가운데 신기수 전문가의 추천주죠. A스토리와 윤겸 전문가의 추천주, 초록번 미디어 그리고 DNC 미디어 등도 강세 보이는 시장입니다. 또 5G 관련 종목들 중에서 최태규 전문가의 직전 추천주죠. 유비커스 같은 종목들도 소폭 상승 흐름 가져가는 시장인데요. 그러면 오늘 탄생한 토마토 티켓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기수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종목은 5G 관련주 서진 시스템인데요. 3분기 최대 매출은 물론 4분기 역대 최대 실적 기대감까지 갖고 있는 종목이죠. 매수가는 16,300원, 목표가는 19,000원으로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17,950원까지 올라주면서 10.12%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상훈 전문가님 티켓 23장으로 계속해서 단독선도 지키고 계십니다. 윤겸 전문가님은 3장 적은 20장으로 2위로 달리고 계시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티켓 1장을 추가하셨죠. 14장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합류하신 최태규 전문가님 티켓 7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추천주 동향 살펴봤고요. 오늘의 추천주 리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11월 30일에 종목입니다. 서진 시스템 신기수 전문가가 티켓을 확보했는데요. 전문가님 축하드리고요. 이름표 달아주셨나요? 그렇죠. 예, 스티커 이름표에 달아주시죠. 신기수 전문가 서진 시스템 10%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볼까요? 네, 서진 시스템 4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지금 달성 전망이고, 뭐 삼성전자 쪽이 뭐 인도 쪽에 간다면은 뭐 당연히 뭐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뿐만 아니라 ESS 쪽도 있고 또 에릭슨 쪽에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예, 뭐 서진 시스템은 사실 저는 중기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제가 19,000원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넉넉하게 갈 것 같고 저는 내년도까지 들고 가신다면은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22,000원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4분기 실적이 좋을 5G 통신 장비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중장기 투자, 중기 투자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종목은 또 어떤 종목으로 또 마무리가 될까요? 세 분의 강할 녀석들입니다. 최태규 전문가 유비쿼스, 신기수 전문가 i3 시스템, 윤겸 전문가 서진 시스템인데요.
네, 윤겸 전문가가 지난번에도 한번 최택규 전문가님 비슷한 종목 좀 따라가 주셨는데 오늘은 또 지금 티켓이 확보가 된 서진 시스템을 또 가지고 와주셨어요. 윤겸 전문가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오늘 달성하는 건 또 예상도 못했고 전에 추천한 종목은 제가 기억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또 공교롭게도 달성하셨는데 제가 또 오늘 중복해서 추천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통신장비 전문 업체죠. 전문 업체고 금속 가공 기술도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고요. 아까 전에 이제 언급드린 대로 이제 삼성전자의 인도 5G 통신 장비 공급 그런 부분에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5G 관련해서는 이 서진 시스템이 이제 뭐 아까 전에 언급 나왔지만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도 좋고 내년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되는 그런 이제 5G의 선두 기업이 아닐까 저도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재차 이제 상승하려는 시점에서 이제 추세 전환은 좀 한 것 같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과 수주와 이런 전반적으로 5G 업황에서 개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제 중복되는지는 모르고 서진 시스템을 오늘 추천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한번 진입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진입가는 종가에 오늘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로 2만 원 설정을 좀 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여유 있게 15,000원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기가 조금 잘못됐는데 손절가를 맞네요. 15,000원 잡고 목표가는 2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서진 시스템을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한 발 빠르셨고요. 뒤이어서 윤겸 전문가 지난번에도 그 비슷한 종목이었어요. 같은 그룹사 종목이었는데 그때도 뒤이어서 공략하셔서 또 티켓을 따셨거든요. 서진 시스템 주목됩니다. 내년 실적 기대주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현재 구간 추세 전환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가는 종가로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000원 선입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오늘 최택규 전문가의 종목 유비쿼스 보겠습니다. 역시 5G 관련주고요. 유비쿼스 오늘 어떤 투자 포인트로 접근하시겠어요? 네, 서진 시스템은 제가 2주 전인가 제가 먼저 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당시 이제 시가 해가지고 조금 높다 보니까 오늘 또 나보다 더 높게 제시한 분도 있는데 좋아요. 결국 이 5G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실적이 좀 나아져야 돼요. 근데 이 서진은 솔직히 5G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다양하게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유비쿼스의 실적 아주 견조하게 잘 나가고 있고요.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 장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FTTH 관련된 제품이라든가 랜 서비스용 스위치 등 일단 통신 장비 쪽에서의 이 실적은 다른 애 비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 근데 주가는 완전 바닥에 있다. 그러면 지금 충분히 매력적으로 우리가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는 이제는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조금 퍼지면 1, 2주 정도 60일 이평선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사셔도 되고 나는 이제 현재가 매수하겠지만 여기서 잘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돼요. 제가 요즘은 거북이처럼 갈 수 있는 좀 투자 측면에 있어서 왜 시장 저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은 다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좀 큰 그림에서 종목들 접근하실 필요 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최근 고점이 18,500원 잡고요. 손절가 14,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 네트워크 장비 기업 유비쿼스입니다. 유비쿼스 5G 통신 장비주 가운데 실적주로 꼽아주셨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차익 실현 매물 나온다면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공략을 합니다. 목표가는 18,500원, 손절가는 14,500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신기수 전문가의 i3 시스템인데요. 방산 관련주군요, 전문가님? 예, 이 회사는 이제 방산 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회사는 적외선 센서 만듭니다.
적외선 센서는 이제 야간 투시형 이런 거 할 때 하죠. 근데 그 중에서 냉각형을 쓰는데 냉각형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좀 그 열이 많이 난다는 소리죠. 예, 그래서 냉각형을 어디다 쓰냐, 그렇게 열이 날 정도로 적외선 센서를 쓰느냐, 그게 뭐 어디로 들어가냐면 탱크 같은 데 장착이 됩니다. 탱크에도 장착이 되고, 그 다음에 미사일 같은 데도 장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쪽에는 냉각형이 들어가는데, 냉각형은 개당 5천만 원 정도가 하거든요. 탱크 한 대당 최소 2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한 대당 최소 한 1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이 되는, 이런 이제 센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방산업체들이 뭐 수주가 지금 좋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좀 본격화될 거고요. 이 회사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은 방산업체로 지정된 게 최대 약점이에요, 사실은. 적외선 센서를 수출하려면은 나라에서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해외 매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제약들이 많았는데, 이 회사가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전장용 센서거든요. 자율주행 지금 시스템들 이제 갖춰지면서 전장용 야간 센서가 지금 이제 이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방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꼭 레벨 4가 아니더라도 레벨 3만 되더라도 지금 적외선 센서가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매출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4배 정도까지 55억 원인데 잘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올해보다 2배 이상 잘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부터 내년도 실적은 방산, 내후년까지도 아마 잡아줄 것 같고,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전장용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이 종목이 또 엮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 안고 있다 보이고요. 매수는 뭐 현재가 가능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2만 원 잡아보고요. 예, 손절가는 17,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채팅창에서 지이크님께서 LG전자의 전장 수주 잔고를 주목해 주셨는데요. i3 시스템, 방산 부품과 전장 부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내년 실적 성장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세 자릿수 성장이라고 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7,000원입니다. 오늘 공개방송 최태규 전문가님 있으시네요? 네, 제가 저녁 6시에 공개 방송합니다. 이제 CPI 발표가 되죠? 네, 이제 슬슬 우리 몸풀 때가 됐어요. 몸풀 준비하시고 6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정말 중요한 이번 주 시기, 이번 주 마지막으로 강한 녀석들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 토마토 증권통의 개편이 있는데요. 과연 이번 2대 스트롱맨은 누가 될지 주목해 주시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